근데 우리가 사재기가 없었잖아요. SF 사회다. 주부들이요. 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시장에 가라. 장바구니인데 돈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소비자적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지금 뭐 플랫폼 경제 시대, 뭐 디지털 소비 시대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은 소비자 주권의 시대 이 얘기를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소비 시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실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 뭐 뉴 노멀 시대에 관련 소비의 트렌드라든가 변화들이 어디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갈 거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서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보다 선진적이라고 생각했던 사회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충격을 받은. 특히 사재기, 유럽, 미국, 일본조차. 근데 우리가 사재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할 때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쇼핑이 발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디지털 결제가 원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막강한 수준의 배달 시스템. 이 세 가지를 갖춘 나라가 저희하고 중국이라는 얘기죠. 만나고 접촉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뉴노멀 또는 뭐 맥킨지 같은 데는 넥스트 노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대면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없었던 변화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게 좀 빨라지는 그런 이제 변화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봤는데 역시 사람은 만나야 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얼굴 보고 해야 이게 효율적 강의가 되지. 이제 소비도 비대면으로 계속 할 건 가겠지만 상황이 정상화되면 대면으로 돌아올 것도 적지 않다. 근데 언제 돌아올 거냐? 이 재밌는 조사 결과 하나 나와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511명의 전염병 전문가를 대상으로 20개의 우리 일상적인 활동이 언제 정상화될지 조사했는데 이번 여름에 풀릴 것들은 한 1박 2일 여행하는 거라든가 미용원이나 이발소 가서 이발하는 거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3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걸릴 것들로 공유 오피스 이용하는 거 비행기로 여행하는 거 그거는 한 최장 1년까지 걸린다. 1년 이상 가장 늦게 시작할 활동들 결혼식 참석하는 거, 장례식 참석하는 거, 스포츠 행사 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소비로 볼 때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아마 이제 전문가들 예측이 이건 추론하는 거죠. 여기에 비춰서 추론해 봤을 때 쇼핑이 정상화되는 거는 대면 쇼핑이 정상화되는 건 1년 정도 이상 더 걸린다고 보는 거다. 뭐 상당 기간은 결국 이제 비대면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만 이제 대면의 소비가 정상으로 돌아가냐 여부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뭐 사실은 뭐 비대면 소비가 소비의 질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질적으로 높은 소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다 만들어진 식품들 배달해서 먹고 하는 거는 뭐 거기에 영양이라든가 첨가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차려진 식당에 가서 제대로 먹는 거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용어를 하나 그냥 재밌게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은 SF 사회다. 과학공상 사회가 아니라요. Safety First. 안전 제일 SF 사회로 갈 거다. 그게 뭐 소비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안전을 가지고 국가의 무역 장벽을 치는 그렇죠.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의료 같은 거는 이제 다 자기 나라로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을 이제는 이런 걸 얘기하시는 학자도 있어요. 보건은 그냥 보건 서비스가 아니라 신형 안보, 새로운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다뤄야 된다. 교수님 되니까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2007년도 소비자기본법 만들면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권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경제에 있어서 소비자도 그냥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물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뭐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또는 소비자 단체 같이 리더들이 어떤 활동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아직 이렇게 잘 이슈가 안 되는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우리 정경련에 해당되는 게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주주자본주의의 종언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주주한테만 봉사하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하고 배당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뭐 주가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순서로 보면 고객, 소비자죠. 소비자,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맨 마지막에 주주입니다. 고객, 소비자가 맨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5 주체들의 경제 주체에 다 봉사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사실은 뭐 소비자 단체에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도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공세적 형태의 주주들만 배불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 우리가 뭐 양극화라든 이런 문제가 생긴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소비자의 주권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자본주의의 그 중심축인 기업들이 가장 그 우선시해야 되는 5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소비자가 제일 먼저 간다.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소비자이기 전에 근로자이고 또 자영업자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호주머니도 좀 이렇게 두툼하시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소비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가 이제 워낙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가 돼서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또 경제도 무너져서 또 같이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공황 때 케인즈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부들이요. 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시장에 가라. 근데 아마 주부들은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장바구니 있는데 돈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좀 필수적인 소비들은 좀 하시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비적 저축이라고 해서요. 본인이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한 걸 이번에 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중요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인 소비를 하시면서도 또 미래에 대비하는 예비적 저축, 또 좀 신경을 쓰시면서 가고 또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함께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축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이자도 너무 낮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아예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에 충실한 어떤 교육, 기본에 충실한 어떤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다시 세워가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완충장치를 그게 투자가 됐던 저축이 됐던 가져가는 그게 완충장치가 없으면 이 블랙스완 같은 위기가 갑자기 왔을 때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경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그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신뢰. 그렇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견뎌내고 안정화될 거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 심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이제 정부라든가 행정 뭐 이런 데가 이런 신뢰를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외환위기는 사실은 나라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대량 실업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국민의 어려운 점을 직접적으로 챙기는구나 이런 걸 좀 경험하시면서 약간 위기는 같이 잘 협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네, 오늘 최남수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경제 현재 상황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예측, 약간의 예측, 또 소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사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여튼 지금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정부, 또 뭐 지자체, 또 기업, 또 우리 개개인의 소비자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